현재 나토 위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공식 브리핑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이 동맹은 종이 호랑이다 라고 그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토를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들이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푸틴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다. 발단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츠 해협에 선박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인들은 그것을 국제법이라고 부릅니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제6조는 회원국들에게 동맹 영토 내에서의 상호 방어만을 의무화할 뿐 미국이 그 영토 밖에서 시작한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동맹을 종이호랑이라고 부르고 탈퇴를 위협하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한다면 왜 그는 실제로 참석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상회의는 2026년 7월 7일과 8일에 앙카라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궁 단지에서 열립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앙카라에 오면 크고 두꺼운 포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 남자는 바로 그의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동맹의 기하학입니다. 지금 F룸의 폴돈띠디데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이러한 연관성은 서방 보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트럼프와 나토부터 시작합시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일은 어떤 공식 성명보다도 서방 동맹의 실제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탈퇴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토 국가들이 이란 공격을 위해 미국 군용기가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뒤 유럽에서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뉴스 사이클 속 수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배치, 지휘 구조, 그리고 7월 앙카라의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앉을 것인가의 구체적인 작전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은 4월 13일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트럼프의 비판을 수사로 취급해왔다. 이제는 다르다. 미국의 동맹 참여가 축소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앙카라 정상회의는 워싱턴과의 관계를 새로운 체계적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토 개최국인 터키는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떠나는 시나리오에 대해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르도안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개인적 호감을 표현하는 유일한 나토 지도자입니다. 피다는 트럼프가 동맹 자체에는 회의적이라 하더라도 에르도안에 대한 개인적 애정 때문에 앙카라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외교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의 양자 관계가 전체 동맹 구조를 떠받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서로 공개적으로 싸우는 두 나토 관련 동맹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기능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동맹 내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7월 정상회의의 개최국이며 현재 이란 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인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 2025년 10월 가자 플로틸라 수무트에 대한 나포 작전에서의 역할을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 카츠 국방장관 비에르 국가안보장관을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정치인 사론 5명에 대해 공식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혐의는 반인도적 범죄부터 더 중대한 기소 항목들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네타냐후는 에르도안이 이란의 테러 정권을 지원하고 자기 나라의 쿠르드 시민들을 학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에르도안을 존기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벤게르 국가안보장관은 X에 에르도안을 직접 겨냥한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공식 성명으로 응답하며 네타냐후야말로 자신의 범죄로 역사에 남을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변방 정치인들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긴밀한 파트너인 두 나라의 외무부와 강요들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에는 설명이 있지만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팍스 뉴스 디지털은 이번 주 한 기사에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핵심 군사 파트너로
터키를 협상을 위한 필수 외교 채널이자 나토 개최국으로 동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워싱턴이 자기 편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두 나라 모두 워싱턴이 동시에 양쪽 편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를 겪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터키가 이스라엘 총리를 기소하고 이스라엘 강요가 공식 메시지에서 터키 대통령을 모욕하며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무시하는 형태로 이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 패턴은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이 두 파트너가 고조되는 동안 침묵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마비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다음 주에 만료되는 순간의 전략적 마비는 위험한 형태의 무위입니다. 그는 이란 분쟁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그는 호르무츠 외교, 나토 정상회의, 워싱턴과 태안 사이의 중재를 위해 터키가 필요합니다. 터키는 이 순간 미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동시에 접촉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쪽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분쟁에서 앙카라의 작전적 가치입니다. 이념적 성격이 아니라 전략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적 가치는 서방 보도에서 체계적으로 과소조명되는 군사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병력 규모 기준으로 나토 동맹 내 두 번째로 큰 군사력입니다. 터키는 미국산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토 회원국도 이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앙카라의 수년간 동맹을 불안하게 해온 전략적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터키는 또한 여러 분쟁에서 실제 전투 효율성을 입증한 바이락타르 시리즈 자체 무장 드론을 생산합니다. 터키는 이스탄불급 자체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서방 공급망으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인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무시하거나 고립시킬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물류적으로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잠시 그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트럼프는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참석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나토 정상회의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중동 파트너를 터키 법정에 기소한 나라의 수도에서 열겠다고 고수하고 있으며 앙카라와 예루살렘 사이의 직접적 충돌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둘 중 어느 쪽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트랙을 가진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두 개의 외교 정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 보도에서 거의 완전히 빠져 있는 차원입니다. 터키는 이 분쟁에서 단순한 외교 중재자가 아닙니다. 터키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유지되고 다음 주 만료되기 전에 연장될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증자입니다. 2026년 4월 17일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앙카라는 워싱턴, 테란, 이슬라마바드 중재자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직접적인 기술 회담을 이끌지만 채널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면 터키가 그 채널을 열어둡니다. 피단 외무장관은 이번 주 호르무츠 해협에서 새로운 일방적 군사 행동이 새로운 고조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터키의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터키는 자국 석유의 약 20%를 호르무츠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공급받습니다. 어떤 고조도 터키 경제를 직접 타격합니다. 에르도안의 협상은 움켜쥔 주먹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발언은 도덕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키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발언이며 왜 앙카라가 이 분쟁에서 다른 어떤 나토 회원국도 맡을 수 없거나 맡으려 하지 않는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방어적 호르무츠 임무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쟁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독일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차단할 유엔 위임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터키는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가 앙카라를 워싱턴, 태안, 그리고 자체 해결책이 없는 유럽 파트너들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트럼프가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터키가 워싱턴과 테란 사이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유일한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참석하고 싶어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이고 동시에 자국 사법부가 이스라엘 총리를 기소한 국가라면 워싱턴은 이 세 층위를 어떻게 일관된 정책으로 조율합니까? 답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르무츠 해협은 계속 봉쇄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가스 저장고는 최근 용량의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 네트워크청에 따르면 이는 2021년과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오해 지역에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LNG 공급국인 카타르는 액화 천연가스 전량을 이 해협을 통해 운송합니다. 해결 없는 매주가 다음 겨울을 위한 저장량이 줄어드는 또 한 주입니다. 메르츠는 전쟁이 독일의 현재 경제 문제의 뿌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에너지세를 17센트 인하했습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격 상승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16억 유로의 국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일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의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터키 밖 최대 규모의 터키계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에르도안과 네타냐후의 대립, 이스라엘 정치인들에 대한 터키의 기소, 양측 사이의 날카로운 말들은 독일 가정 안에도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계층이 침묵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독일은 이 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달된 입장이 없습니다. 터키 이스라엘 고조에 대한 해석도 없고 한 회원국이 다른 국가를 법정에 세울 때 베를린이 나토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발언도 없습니다. 침묵은 하나의 태도이며 그 무게는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청구서는 난방비 고지서로 주유비로 분기 실적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수백만 명에게 그것은 자신들에게 낯설지 않은 나라에 대한 매일의 뉴스로도 도착합니다.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이번 주 나토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맹은 더 이상 창설 구조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탈퇴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관계가 있는 유일한 나토 인물의 정상회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이 나토 위임 없이 시작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트럼프가 무가치하다고 부르는 바로 그 조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워싱턴과 테란 사이를 중재하면서 동시에 워싱턴의 가장 가까운 지역 파트너를 자국 법정에 기소하고 있습니다. 세 행위자 세 가지 모순된 입장, 그리고 하나의 공통분모. 누구도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네타냐후보다 에르도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르도안은 나토 회원국 자격이 앙카르에게 이제 단지 전략적 도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 없는 나토를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입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입장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속에서 다음 주 휴전이 만료됩니다. 호르무츠는 계속 닫혀 있고 앙카라의 나토 정상회의는 3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 현실적인 출구는 3가지입니다. 첫째, 휴전이 묵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앙카라는 채널을 열어둡니다. 터키 이스라엘 수사는 날카롭게 유지되지만 군사적으로 고조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7월 앙카라를 방문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장 편안한 출구이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출구입니다. 둘째, 터키 이스라엘 고조가 워싱턴의 입장 표명을 강요합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앙카라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이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와 호르무츠 외교를 잃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란 분쟁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파트너를 잃게 합니다. 셋째, 휴전이 만료되고 고조가 되돌아오며 나토 안에서 누가 아직 조율하고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답을 내놓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동시에 동맹을 무가치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에르도안의 정상회의를 붙잡고 있다면 나토는 여전히 누구의 동맹입니까? 이 질문에는 편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워싱턴의 침묵이 바로 진짜 신호입니다. 다음 주 휴전이 만료되거나 연장된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터키 이스라엘 고조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든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앙카라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구체화한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먼저, 분석은 그 다음. 이것이 유럽의, 독일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나 이것이 에프롬 레포트입니다.